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백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기본 개념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기본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버인이나 기초적인 교재들 공부하시고 또는 온라인 강의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통 강의당 한 5문제 정도 풀이하면서 갈 거고요. 그 설명 중에서 앞에 겹치는 내용들은 스킵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문제까지 한번 쭉 연달아 갈 건데요. 1번부터 60번까지는 제 블로그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내용은 블로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61번 볼게요. 봤더니 카디악 패솔로지인데 지금 아직 테크닉적인 부분이에요. 테크닉이라고 하면 이제 검사하면서 사용되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인데 카드의 어떤 질병을 평가하는데 가장 평가하기 좋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카디악 도플러를 에이피컬 뷰에서 가장 이제 평가를 이제 보통 많이 하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에이피컬 뷰에서 도플러를 사용해서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질병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뷰에다가 질병까지 더해져 있는 좀 컴플렉스한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A번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역류, 협착과 역류. 보시면은 A, B, D번 같은 경우는 어떤 협착과 역류라는 어떤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C번 같은 경우 아테리얼 septal 디펙트죠. 심방중격 결손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없는데 이 부분을 이따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에이피컬 보통 포챔버 뷰에서 septal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드랍아웃이라고 해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에이피컬 뷰에서 AST를 평가하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봤을 때 일단 기본적인 뷰 한번 보고 갈게요. 파라스타 롱 엑시스 뷰고요. 여기 기본적인 해부학들은 잘 공부하셔가지고 문제 풀이하실 때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스타는 숏 엑시스 뷰죠. 봤을 때 기본적인 해부학들 잘 익혀두시고 숏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레벨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되고 에이오틱 레벨에서는 3개의 밸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다음으로는 에이피컬 뷰. 아까 봤던 부분이 에이피컬 뷰인데 여기서 아테리얼 septal 디펙트를 평가하려고 하면 이쪽에 있는 septal과 이제 프로브의 방향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 여기 septal이 잘 묘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 좀 가장 평가하기 좋은 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피컬 뷰 같은 경우는 이 도플러 신호와 수직을 이루는 포인트 때문에 도플러 검사라든지 칼라 검사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피컬 5 챔버 뷰죠. 프로브를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이쪽에 이제 LVOT가 열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신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프로브와 또 수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이피컬 2 챔버 뷰죠. 이제 심장을 살짝 옆에서 돌려서 본 모습인데 레프트 벤트리클의 월이 바뀌게 되죠. 따라서 다양한 세그멘트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통 16분절로 나누게 되는데 16분절을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공급되는 코로나리 아테리까지 구역을 다 완벽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브코스탈 뷰죠. 아까 설명드렸던 아테리얼 septal 디펙트 같은 경우는 서브코스탈 뷰에서 더 자세히 보이게 되는데 여기 있는 심방 중격과 어떤 프로브의 앵글 자체가 거의 일치하게 되면서 AST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뷰로 베스트 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뷰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D 모드 뷰에 관련된 표현이네요. 보통 검사를 하는데 가장 유용한 풀모나리 스테노시스 폐동맥 협착 또는 폐동맥 역류를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유스풀한 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폐동맥을 잘 볼 수 있는 어떤 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정답은 B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틱 밸브 레벨에서 RVOT도 관찰되고요. 폐동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숏 엑시스 중에서도 에어틱 밸브 레벨 뷰에서 관찰이 될 수 있겠죠. 테크닉적인 문제는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찬가지로 겹치는 내용들인데 보면은 아테리얼 septal 디펙트를 카디악 도플러로 평가하는데 가장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따라서 A, B, C, D 중에서 AST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뷰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선한 숏 엑시스 뷰에서 에어틱 밸브 레벨에서 칼라를 사용했다. 네, 관찰되는 부분이죠. AST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챔버 뷰에서 칼라. 포챔버 뷰에서 2D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드랍아웃 사인이 때문에 관찰이 안 되지만 칼라 도플러를 사용하게 되면 그쪽에 미세한 혈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C번 같은 서브코스탈 포챔버 뷰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베스트 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피컬 투챔버 뷰 같은 경우는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밖에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심방 중격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D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번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A번. 지금 숏 엑시스 뷰에서 이쪽이죠. 레프트 아트리움과 그리고 라이트 아트리움 이쪽이 심방 중격인데 여기다가 칼라 도플러를 사용해서 혈류 흐름을 관찰해서 AST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뷰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들과 기본적인 해부학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이번 마찬가지 2D 모드에서 사용되는 부분인데 지금 Ventricular Septal Defect VSD입니다. VSD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거는 페리멤버러너스 타입이네요. 이게 막양부 결손인데 가장 커먼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VSD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생기는 이 부분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되지 않는 뷰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파라선 롱에서도 관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숏 엑시스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VSD가. 그리고 5 챔버뷰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요. 서브코스탈 4 챔버에서 관찰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페리멤버러스 타입보다는 보통 머스큘라 타입, 이제 VSD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근육 중에 생기는 VSD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서브코스탈 뷰가 유용하고요. 페리멤버러스 타입 관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D번을 이제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뷰에서 VSD를 관찰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파라스탈 롱에서는 이쪽에 이제 결손이 관찰되는 그런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액이 이쪽으로 새 나가는, 보통 혈액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입되는 혈류가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페리멤버러스 부분이죠. 다음은 숏 엑시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에서 디펙트가 관찰이 되는데 11시 방향으로 혈액이 새면 페리멤버러스 막양부성 타입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만약에 디펙트가 관찰이 되면은 서브 풀모닉 타입으로 관찰되게 되는데요. 보통 가장 흔한 이제 페리멤버러스 타입이 숏 엑시스 뷰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포챔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찰이 되죠. 이쪽 부분에 디펙트가 관찰되면서 혈류가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4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마지막 65번 보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윈도우네요. 심장 초음파, 지금 트랜솔라싯, 일반적으로 하는 경흉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4가지 어쿠스틱 윈도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4가지, 3가지 뷰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고 하나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파라스탈 롱, 숏 엑시스, 에이피컬, 서브코스탈, 슈프라스탈 너치 뷰, 에이올틱 아치를 볼 때 사용하는 슈프라스탈 너치 뷰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경흉부 초음파에 사용되는 4가지 어쿠스틱 윈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B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파라스터널 그리고 에이피컬 이 두 가지가 거의 메인으로 검사가 되죠. 그리고 간 쪽이라든지 아니면 뷰 자체가 좀 부족하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서브코스탈을 추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오르틱 아치를 관찰하기 위해서 슈프라스터널 너치 뷰까지 관찰하게 됩니다. 보통 라이트 파라스터널이나 에피컬 쪽 관련된 어떤 영상적인 부분은 물어보지 않고요. 보통 자주 나오는 게 라이트 파라스터널 같은 경우는 이쪽 에이올틱 쪽을 관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지문들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부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6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나머지 기타 정보들이나 강의 관련된 내용들은 아래 주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오늘은 6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내용 보시면 본문에 적혀 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2D 플랜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가장 유즈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흉부 초음파에서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심장 초음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세 가지 어떤 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파라스터널 롱 그리고 엑시스, 숏 엑시스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정답은 D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봤을 때 에이피컬 뷰가 아니라 포챔버 뷰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포챔버 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에이피컬도 가능하고 그리고 서브코스탈도 가능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혼용할 수 있는 포챔버 뷰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세 가지 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약간 조금 이 문제집만의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이런 유형 문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별다른 이해보다는 단순하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운 문제죠. 바로 본문 내용 볼게요. 이제 어떤 측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봤을 때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LVOT죠. LVOT 중에서도 다이어메터네요. 여기 직경을 사용해서 Early Ventricular Systolic 때 이제 수축될 때 여기 있는 직경을 사용해서 어떤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면 LVOT의 다이어메터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매저법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네, 우선적으로 뷰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에 LVOT를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게 되고 여기 측정을 된 다음에 도플러를 띄워서 유입되는 혈류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직경과 여기 있는 지나가는 타임 벨로시티 인테그랄을 구하게 되면 혈류량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으로는 연속성의 공식이라고 해서 레프트 아트리움과 벤트리클 연결되어 있는 마이트라 밸브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은 여기서 측정된 부분과 여기서 측정된 부분이 동일하게 측정이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성의 공식에 의해서 또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LVOT 다이어메터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우선적으로 LVOT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는 것은 레프트 벤트리클과 에올타 그리고 레프트 아트리움 연결되는 여기 부분을 떠올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봤을 때 따로 매저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봤을 때 레프트 벤트리클과 에올타와 연관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번 스트로크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에올타 쪽으로 나가는 혈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되는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직경을 구하고 LVOT 다이아메터 이용해서 스트로크 볼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에올틱 밸브 에리어와 마이트라 밸브 에리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연속성의 공식에 의해서 이제 그때 LVOT 다이아메터가 사용되어지게 되죠. 하지만 D번 보시면 전혀 관계없이 라이트 벤트리클의 시스톨릭 프레셔가 나오는 보기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LVOT라는 개념 자체가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에올타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여기서 얻게 되는 정보가
라이트 벤트리클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라이트 벤트리클의 시스톨릭 프레셔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TR 값, 이제 3000판 역류 속도가 주어지게 되면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매저법을 잘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캐치하고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문제풀이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7번 풀어봤고요. 다음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질병을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질병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 같은 경우는 보통 에올틱 밸브가 3개의 커스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밸브 형태를 보기 위해서는 파라소널 숏 엑시스 뷰를 통해서 특히나 에올틱 밸브 레벨에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뷰와 어떤 질병과 연관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9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하는 방법인데 봤을 때 카디악 도플러, 에이피컬 5 챔버 뷰에서 도플러를 사용해서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물어봤네요. 봤을 때 여기 있는 에올틱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관찰이 될 수 있겠죠. 에올타 주변에 지금 5 챔버 뷰 같은 경우는 LVOT가 관찰이 되는 그런 뷰이기 때문에 에올타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비유성 심근병증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근의 일부가 비유가 돼서 그쪽에 심장 근육이 이제 비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VOT 부근에서 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연관되는 걸로는 셈이라는 부분이 있죠. 시스톨리 엔테리어 모션에서 마이트랄 리플렛의 어브노멀한 부분도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VOT 쪽과 연관된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관찰될 수 있겠고요. C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올틱 주변에 생기는 어떤 스테노시스, 선천적으로 생기는 부분이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5 챔버 뷰에서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D번 같은 경우는 보기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난원공 개존이라는 어떤 부분인데 난원공 개존 같은 경우는 4챔버보다 5 챔버보다는 4챔버에서 좀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이제 ASD와 감별을 요하기 때문에 4챔버보다도 서브코스탈 뷰에서 보면 더 관찰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랑 비슷한데요. 지금 이 뷰를 잡았을 때 보고자 하는 부분이 LVOT 부근이 열려지는 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쪽 부분과 연관되는 키워드를 잘 찾아서 문제 풀이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연관이 없는 보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또는 예외적인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요. 봤을 때 에이피컬 윈도우에서 이제 평가를 할 거래요.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는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보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봤을 때 우리가 포챔버 뷰에서 보통 측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먼저 보겠습니다. 풀모너리 베인 플로우 A번.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풀모너리 베인이 있죠. 풀모너리 베인. 보통 풀모너리 베인 플로우의 이상을 보일 때는 마이트랄 밸브에서 역류가 심해지게 되면 풀모너리 베인에서 들어오는 파형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심될 때 이쪽에 펄스 도플러를 사용해서 풀모너리 베인 플로우를 조사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빔 방향과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잘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로 볼 수 있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IVRT 개념인데요. 등용적 이완 시간 또는 IVCT, 등용적 수축 시간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마이트랄 밸브 유입로 이쪽 부분에 펄스 도플러를 띄우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일반적인 파형이 있죠. 보통 이제 이완기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는 파형인데 이런 식으로 EAB를 얻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첫 번째 EAB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타이밍을 IVRT 등용적 이제 이완 시간이라고 합니다. A파가 끝나고 이제 이젝션 타임이 시작되니 직전까지가
등용적 수축시간, IVC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P컬 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레프트 아트리얼 볼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프트 아트리움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뷰가 이제 포챔버 AP컬 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D번 같은 경우 마이트랄 프롤랩스 같은 경우는 승모판 일탈증 마찬가지로 AP컬 뷰에서 관찰될 수는 있으나 MVP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에서 또 조금 더 관찰이 잘 되는 말 그대로 일탈증이기 때문에 얼만큼 이제 뒤로 밀리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파라스터널 롱에서 관찰이 잘 된다. 이렇게 각 질병마다 잘 보이는 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질병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에 공부하시면서 연관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런 질병들 체크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 강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영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D 검사를 했을 때 보이는 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임페리얼 베나 카바와 헤파틱 베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좋은 뷰로 볼 수 있는 뷰는 어떤 것인지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VC와 헤파틱 베인을 볼 수 있는 위치는 서브코스탈에서 관찰하게 되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기본적인 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7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은 코악테이션, 에이올타, 대동맥 축착이죠. 대동맥 축착. 대동맥의 어떤 부분이 살짝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또 선천적으로 생기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컨제니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쪽 파트에 대해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대동맥 궁 쪽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대동맥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뷰는 D번, 슈프라스터널 너치 뷰를 하게 되면 에이올타의 전반적인 모양을 관찰할 수 있게 되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잡게 되는데요. 이제 코악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살짝 좁아지는 구역이 있다가 다시 넓어지는 이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슈프라스터널 너치 뷰를 잡았을 때 잘 관찰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에코 문제에 지금 보시면 N모드라는 내용이 들어갔죠. 물리적인 어떤 베이스를 같이 통합시켜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심장 시험이지만 SP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심장 초음파에서 사용되어지는 물리가 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N모드를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맞는 걸로 볼 수 없는 것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모드로 에코 검사했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이 아닌 것, 크게 연관이 없는 것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A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법이래요. 결정될 때 어떤 카디악 질병의 어떤 심각도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법이 N모드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B모드를 베이스 한다든지 또 컬러 도플러를 사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주로 질병의 어떤 심각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N모드는 사실 좀 보조적인 수단이죠. 프라이머리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B번 Excellent Temporal Resolution 거의 같이 나오는 키워드죠. N모드 하면은 시간 분해능, Temporal Resolution 또는 프레임 레이트 이런 단어들이 보통 같이 짝지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스윕 스피드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일소 속도라고 합니다. 일소 속도. 마찬가지로 N모드와 연관되는 키워드고요. 그 스윕 스피드 같은 경우는 보통 50 정도가 스탠다드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축분해능도 좋은 영상을 얻게 되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N모드와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스윕 스피드와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여러 개의 파형이 관찰되고
여기는 여러 개의 파형 중에서도 마치 확대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수입 스피드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높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형 자체를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파형을 평가하고 싶을 때는 낮춰서 조절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도 어떤 특정 파형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서 관찰할 수 있는 일소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경식도 초음파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경식도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소노그래퍼가 하는 역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사용 목적이라든지 간단하게 적용되는 적응증 같은 경우가 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영상 관련된 해부학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영상 관련된 해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우리가 에코 검사할 때 사용된 영상과 비슷하게 보여지는 어떤 T 영상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생소한 영상은 준다라기보다는 많이 보던 영상과 조금 다르게 해서 해부학적인 어떤 명칭을 물어보는 그런 간단한 영상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티지, 장점을 물어봤네요. 경식도 초음파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환자가 너무 오비스하거나 비만인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렁 쉐도잉에 의한 여러 가지 아티팩트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이제 구조물이 굉장히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베제테이션, 증식물이라든지 판막의 어떤 이상 유무를 보고 싶은데 크기가 좀 작아서 일반적인 심장 초음파에서는 좀 애매하게 보여지는 그런 구조물들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A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해상력이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제한되는 어떤 부분들이 없어지고 식도를 통해서 바로 심장 쪽으로 초음파를 주고받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번 맞는 보기고요. B번 같은 경우는 렁과 립 아티팩트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장점을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번 같은 경우는 감염성 심내막염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증식물이죠. 증식물이 감염성 심내막염의 어떤 증거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작은 구조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TE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검사가 용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번 보시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식도 초음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게 되는 에코 검사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죠.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도플러 검사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경식도 초음파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번 같은 경우는 그게 적응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5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문제 유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영상에서 화살표 침 부분에 대한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표시가 있으면은 따로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경식도 초음파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포챔버 뷰와 영상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반대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뒤져봤을 때 이쪽에 있는 구조물은 마이트랄 리플렛 중에서도 포스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변형을 주긴 하지만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 해설 강의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저번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식도 초음파 영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화살표한 부분에 대한 또 해부학적인 명칭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에어틱 밸브를 없는 프로브의 위치가 되어져 있고, 봤을 때 30도에서 45도 각도를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구조물과 이쪽에 있는 구조물을 살짝 돌려보면, 반대로 틀어보면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어떤 구조물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쪽은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풀모나레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구조물이거든요. 이쪽 밸브도 하나 관찰되고 있고요. 따라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RVOT와 연관되는 어떤 구조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셨을 때 보통은 살짝 상반되는, 반전되는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반대로 틀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파라서널 숏 엑시스 뷰와 비슷한 영상이거든요. 반대로 틀어보면 이 위치가 RVOT와 비슷한 위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뷰는 파라서널 숏 엑시스 뷰 중에서도 파필라리 머슬 레벨이죠. 미드 레벨에 있는 어떤 뷰가 되겠습니다. 보통 미드 레벨에서는 두 가지의 파필라리 머슬이 관찰되고 있죠. 그래서 엔테로 라테랄, 포스테로 메디알 두 가지가 관찰되고 있는데, 지금 화살표한 부분이 어떤 쪽인지, 엔테리어 쪽인지 포스테리어 쪽인지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비틀어지긴 했지만 원래 상태로 틀어다 보면 화살표가 위치해 있는 부분은 포스테리어 쪽이죠. 그래서 B번 포스테리어 파필라리 머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식도 초음파 관련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에코 뷰에 대한 해부학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조금만 원래 모양대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검사 방법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검사 목적과 간단한 영상 해부학 정도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테크닉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사실 크게 문제 자체가 좋다라고 보이진 않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미스 다이어그노시스, 그러니까 잘못 이제 진단할 수 있대요. 에올틱 다이섹션이 있을 때, 대동맥 박리가 있을 때 경식도 초음파를 했는데 잘못 진단되는 경우로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보통 잘못 진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허상이라든지 잘못된 구조물 또는 이제 정상 변이, 이런 부분들이 자주 착각되는 부분들이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티팩트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허상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 플랜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뷰를 통해서 허상인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의심을 해가면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봤을 때 지금 아티팩트라든지 미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더라도 뭔가 정상적인 구조물 이외에 어떤 허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 우리가 아는 내용이 100% 출제되긴 좀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좀 생소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최대한 이제 아닌 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어떤 아티팩트의 개념인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의 어떤 단절된 이런 뜻인데, 봤을 때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의 어떤 베리에이션에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죠. 사실 VT 쪽, 바스큘라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D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꺼워져 있는 마이트랄 밸브라고 했는데 에올틱 다이섹션이 생겼는데 마이트랄 밸브와 연관되기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알고 푼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요령을 통해서 검사하게 되는데, 에올틱 다이섹션 같은 경우는 생기는 위치 자체가 에올타고요. 연관이 된다 하더라도 에올틱 아치라든지 사이너스 발살바, 에올틱 밸브 이런 쪽과 연관되는 보기가 조금 더 가깝고요. 하지만 이제 마이트랄 밸브 같은 경우는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있는 본질적인 내용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 파악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9번부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보통 에코 500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200번 넘어까지 가거든요. 79번부터 200번 넘어까지 있는 문제가 밸브와 연관된 질병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밸브 관련된 질병들만 쭉 풀어보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만큼 비중 자체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총 밸브는 4가지의 밸브가 있는데 관련된 뭐 해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 뭐 질병, 그리고 질병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 굉장히 출제할 게 많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선천적인 변이까지.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79번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은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승모판 협착증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모스트 커먼한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 버인 교재라든지 참고 교재 보시면은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분들이 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승모판 협착증에 가장 모스트 커먼하게 생기는 경우는 보기에도 물론 다양한 내용들의 승모판 협착증이 유발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류마틱 피버가 가장 흔하게 생기는 승모판 협착증의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좀 단순 암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영상이 승모판 협착증의 영상인데요. 보통 이제 2가지로 평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평가하는 이제 플래니메트리법이 있고, 또는 이제 PHT, 압력 반감 시간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이제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소개만 좀 해드리고요. 뒤에 또 계산 문제라든지 또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보시면은 이제 80번 볼게요. 카디악 밸브인데요. 봤을 때 류마틱 하트 디지로 이제 영향을 받는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래요. 따라서 류마틱 하트 디즈, 아까 보셨던 류마티스 열 때문에 생기는 카디악 밸브 질병이 가장 잘 생기는 부분부터 가장 적게 발병하는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 류마티스는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트랄 밸브에 가장 잘 생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트랄 밸브와 가까이 있는 에올틱 밸브에 가장 잘 발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리커스피드, 풀모니 순서대로 발병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기처럼 앞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잘 파악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스트 커먼한 내용, 그리고 가장 잘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와 역류와 같이 있는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혈액이 마치 촛불처럼, 그래서 캔들 사인이라고 하는데 마치 양초처럼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의 길이 좁다 보니까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넣게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액이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관찰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승모판 협착증이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혈류가 들어가고 있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숏 엑시스에서 보여지는 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피시마우스 사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입을 뻐끔뻐끔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게 되죠. 직접 에리어를 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압력 반감기를 구해서 조금 더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플래니메트리법을 사용한 부분이고요. 에리어가 1.29로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뷰의 컬러 도플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까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1번부터 85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바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제 사인이나 환자 어떤 증상들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에코와 관련된 질병과 또 연관되는 여러 가지
증상 용어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생기는 질병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질병과 같이 짝지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의 세컨더리한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 증상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류마틱 하트 디지즈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이나 어떤 사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생겼기 때문에 보통 심장은 순환기 장기입니다. 순환기.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쪽이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여기서 생긴 문제가 나중에는 다른 쪽까지 문제를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긴 건 랩트 아티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 있는 마이트랄 밸브가 막혀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랩트 아티리움의 혈액이 정체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사이즈가 커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쪽에 이제 전달되는 어떤 압력 차이가 맞지 않게 됨으로써 랩트 아티리움에 살짝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혈액 자체가 순환이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2차적으로 또 혈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혈액은 이제 가만히 멈추게 되면 굳어버리게 되죠. 적절하게 계속 흘러가줘야 되는데 멈추게 되면 혈전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돌아간 혈액들은 풀모너리 베인을 통해서 다시 렁으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렁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마이트랄 밸브인데요. 이쪽에 생긴 문제가 혈액 유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반대편 쪽에 그 다음 쪽 들어오기 전 쪽 부분에 대해서 2차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다음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면은 A번은 이 협심증입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심장 코로나리 아테리에 어떤 혈관 자체 협착이나 허열 때문에 생기는 어떤 질병이고요. 이거는 청색증이죠. 청색증. 그리고 C번 풀모널 하이퍼텐션 폐동맥 고혈압. D번은 이제 현기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D번이나 A번, B번 같은 경우는 좀 말하고자 하는 좀 포커스는 다르고요. C번 같은 경우 풀모나리 쪽에 이제 혈액이 자꾸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 C번이 연관되는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기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적인 증상 용어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연관되는 내용만 좀 볼게요. 지금 이제 MS가 있는 상태인데 랩트 아트리얼이 커졌대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크기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동반되는 이제 같은 질병으로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이 동반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생기는 어떤 리스크 중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혈액이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죠. 부정맥이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장 박자가 아닌 상태가 되겠습니다. 혈액이 정체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정체에 의한 결과물로 스롬부스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혈전이 유발될 수 있는 상태고 특히 랩트 아트리얼 중에서도 랩트 아트리얼 어펜디지 파트 쪽에서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는 위치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제 클리니컬한 심텀을 물어봤습니다. 봤을 때 지금 심텀 중에서도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제 류마틱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MS와 어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게 무엇이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질병인데 나타내는 어떤 생리학적인 상태가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와 비슷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봤을 때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는 랩트 아티리얼 믹소마, 점액종이죠. 점액종이 생겨서 마이트랄 밸브에 보통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랩트 아트리얼, 라이트 아트리얼. 점액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심방 중격의 위치라고 있죠. 보통 이쪽에부터 생기게 되고 보통 이쪽에는 리플렛을 따라다니면서 이 이완기 때나 수축기 때마다 점점 왔다 갔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혈류 흐름을 좀 막게 돼서요.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와 동일한 증상을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정답 같은 경우는 B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는 보기들이고요. 이렇게 비슷한 어떤 순환기 장기이기 때문에 생리학적인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질병들이 짝지어져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84번 같은 경우는 공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카디악 심도자법이라고 하죠. 심도자법. 카테터를 삽입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 보통 관상동맥 협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엔지오그라피를 하게 되죠. 그때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를 구할 때 심도자법을 통해서 구하는 어떤 방법과 연관된 보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초음파랑도 크게 연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공식으로 문제풀이하는 것은 사실 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도자법과 연관된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연관되는 공식은 골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어떤 건지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보통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카테터 삽입하는 이런 시술과 연관되는 어떤 공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A번과 연관되는 내용이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B번은 압력차 산정 공식이죠. 자주 사용하게 되는 에코 검사에 사용하게 되는 공식이고요. 도플러 마찬가지고 D번 연속성의 공식이죠. 연속성의 공식 마찬가지로 밸브 에리어 구할 때 직접 계산도 하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사실 이 부분보다는 밑에 세 가지가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죠. 85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M모드 영상 주고 관련되는 질병은 찾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은 이렇게 네모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됐죠. 어떤 대표적인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M모드 파인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M모드 파형이 나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EA 파형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2부터 끝나는 밑에 점까지를 EF 슬로프라고 합니다. 경사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게 되죠. 경사도가 점점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EF 슬로프가 감소된다 이런 표현들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정상적인 파형과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M모드의 변화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호흡의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6번부터 이제 9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스트롱 인디케이션. 지금 이 내용은 에코 검사했을 때 보여지는 2D 모드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 검사에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의심되는 어떤 인디케이션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자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보통 이완기냐 수축기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마이트랄 밸브 같은 경우는 이완기 때 문이 열리게 되죠. 열리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두 가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는 압력으로 인해서 혈액들이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둘은 붙으려고 그러고 이쪽 리플렛 자체가 뒤로 밀려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현상을 도밍이라고 하게 되고요. 도밍이 생기는 시점은 아마도 밸브가 열리는 시점이 이완기 때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B번 디아스톨릭 도밍이 가장 연관이 있는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톨릭인지 디아스톨릭인지 수축기냐 이완기냐를 완벽하게 구분을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게 도밍 영상인데 이쪽에서 혈액이 가려고 하는데 밸브가 잘 열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압력 때문에 리플렛이 막 이렇게
하키스틱처럼, 하키체처럼 변하게 되는 그런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키스틱 사인 또는 디아솔릭 도밍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2D 모드에서 관찰되는 모습인데 약간 좀 두껍죠. 리플이 두껍고 하키스틱 사인이 관찰되는 게 이완기 때 관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랩트 아티리움은 좀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심방세동과 혈전에 어떤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디아솔릭 도밍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길면 오히려 여러 가지 단서가 많기 때문에 풀이하기 좀 쉽습니다.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류마틱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어쨌든 MS와 관련된 문제네요.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걸 찾으면 되는데요. 자, 2D 모드에서 보여지는 특징과 상관이 없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네이버 하키스틱, 어피어런스, 엔테리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디아솔릭 도밍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B번 보시면 랩트 아트리얼 디멘전, 네, LA가 사이즈가 커지죠. 그래서 B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네, D번 먼저 보겠습니다. 두꺼워져 있고 마이트랄 밸브가 이런 식의 표현이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밸브 자체가 조금 더 두꺼워져 있는 모습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류마틱 디지이기 때문에 더 눈에 띄게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요. 서로 유압되고 서로 엉겨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에는 특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C번 보시면 리버스 도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에 이 표현 자체는 에올틱 리거이테이션이 있을 때 생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른데요. AR이 좀 약한 경우보다 이렇게 좀 심하게 있을 때 혈액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 리플렛이 이렇게 반대로 꺾이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있는 압력 때문에 리버스 도밍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표현 자체가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보다는 이제 AR과 연관되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공부하실 때 각각 연관되는 키워드를 얼만큼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묘사하는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영상 많이 보시면서 특징들을 이렇게 문장화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문장이 좀 긴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방법을 물어봤네요. 정확한 방법. 조금 상태가 심각한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를 좀 측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번 보시면 이제 맥시멈 벨로시티, 가장 최고 속도를 구한 다음에 펄스 도플러로 이걸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스테노시스의 어떤 정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F 슬로프,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 슬로프를 어떻게 매저를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은 직접 두꺼워진 마이트랄 밸브의 리플렛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D번인데요. D번에서 눈에 띄는 방법은 플래니메트리라는 방법입니다. 면적계를 직접 그리는 방법인데요. 2D 모드에서 직접 에리어를 재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좀 정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협착이 된 부분을 직접 그려보는 거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숏 엑시스 뷰에서 마이트랄 밸브 오리피스를 직접 보면서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장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을 트레이스해서 1.3이라는 값을 얻게 됐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얻게 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이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지 또 명확한 수치가 나오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정확하다는 것은 값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D번처럼 직접 그려서 에리어가 나오는 방법이 이 넷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89번 보겠습니다. 이제 밸브 스테노시스를 평가하는 건데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가 가장 이제 감소돼서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각각의 마일드, 모더레이트 기준을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적은 값을 찾으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보시면 A번 1.0보다 더 적은 값이라고 하면 상당히 가장 좁은 상태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도
1보다 적게 되면 이제 수술까지 하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정해져 있는 기준값이 있지만 굳이 기준값을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봤을 때 단독적으로 류마틱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만 있대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다른 질병 빼고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생겨지게 되는 변화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문제죠.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지금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 들어가는 쪽 말고 들어가기 전 쪽, 이 뒤쪽에 영향이 생기겠죠. 아트리움 커지고 풀모나리 베인을 통해서 혈액이 되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렁 쪽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 양이 더 심각해지게 되면 렁을 통해 다시 라이트 벤트리클로 혈액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쪽에 더 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레프트보다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라이트 벤트리클의 압력이 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A번부터 보겠습니다. D-shape 레프트 벤트리클. 레프트 벤트리클의 D-shape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라이트 벤트리클의 압력이 높아져서 레프트 벤트리클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라이트 하트 쪽에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도가 심해지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D-shape이라는 것은 라이트 쪽 하트에 압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맞는 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B번 딜라티드 레프트 벤트리클. 정답은 이건데요. 일단 밑에 내용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C번 보시면 레프트 아티리얼 엔라이지먼트.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부분이고요. D번도 같이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B번 같은 경우는 레프트 벤트리클이 사이즈는 커지지 않아요. 보통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쪽에 지금 혈액이 유입되거나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없어요. 딜라티드가 되려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혈액의 양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양보다 더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대로 된 혈액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상이거나 또는 변화를 주더라도 딜라티드와는 좀 상반되는 보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 B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액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